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기 전부터 시장에 굉장한 이슈가 되어 왔었죠. 그리고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도 지금 여러가지 또 수급적인 교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면서 사실 좀 기존에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LG엔솔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 같고요. 이게 좀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메이저 주체들도 굉장히 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어떤 비중을 어떻게 또 리밸런싱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나, 이 정해진 가이드가 있거든요. 비중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고, 뭐 어느 쪽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다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사고 싶다고 사고 뭐 팔고 싶다 팔고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고, 그 규정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메이저들도 지금 조금 골머리를 썩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자,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수급적으로 많이 뺏겼고 직접적인 피해주가 돼버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지만, 자꾸 SDI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재무제표를 자꾸 들여다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익에 대한 최근에 발표된 이익 수치와 앞으로의 이익 전망치와 추정치를 보면서 조금 그래도 위로를 받으셔라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었고요.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보일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업의 개별 이슈로 하락을 하느냐, 혹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시장에 의해서 빠지느냐, 이것부터 구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낭패를 본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물론 단타 같은 종목들은 이거고 저거고 그냥 가격이 밀리면 가격만 보고 그냥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살 거 사고 해야 되지만, 단타가 아니잖아요. 우리 SDI 가지고 뭐 단타 치고 있습니까? LG엔솔 가지고 단타 최근에 칠 수는 있지만, 사실 단타보다도 좀 더 값어치에 대한 부분을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일정들과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장에 상위 1% 투자자들이 정말 SDI에 또다시 이 정도의 가격은 너무나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재차 LG엔솔이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과 멀티플을 비교해가지고 SDI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평가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위 1%가 탐내는 주식이 될 수도 있는, 심지어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탐내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시세가 밀린다고 여러분들까지 같이 쳐질 필요는 없어요. 좋은 종목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보일 때 뭐 더 사라 소리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개별적인 악재나 개별적인 리스크로 하락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지 포인트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의 일봉 차트입니다. 참 진짜 여태까지도 너무나 시끄럽고 조금 정신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에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11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제 하루만 거의 1.4조 원 정도, 그 정도의 거래대금을 이렇게 혼자 맡게 됐고, 삼성전자 한 8천억까지 수준을 차지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대 중후반, 많게는 뭐 20%까지도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까지 합치면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하루 거래대금을 세 종목이 코스피에서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 아직까지도 우리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부터 여러 대중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고,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상대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저항과 지지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심리적으로 그냥 가는 대로, 분기가 가는 대로 그냥 흐름만 타고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시세적인 측면으로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 이런 신규 상장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일정들과 이슈들이 계속 지금 하나씩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에 대한 그동안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좀 잡아가고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안정을 취해가면 취해갈수록 LG에너지솔루션의 이런 시세적인 측면은 오히려 살짝 뭐 옆으로 기든지 꺾이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내냐면, LG엔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23조 정도가 아니 맞죠?
네, 맞죠? 123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123조 수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시세가 더 가라, 더블 수준에서 상한가 같이 한번 뭐 얼마 가라 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형주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적정 수준을 몸뚱이에 평가받는 그 적정 값어치를 너무 지나치게 솟구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100조 안 되는 뭐 30, 40조 정도에 되는 규모의 종목들도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주가 상승이 뭐 가파르게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어요. 하다못해 뭐 미국의 메타 플랫폼도 뭐 시총이 하루 만에 300조가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삼성전자가 400조가 넘잖아요. 400조 좀 넘죠. 근데 이제 메타 플랫폼 한 종목만 막 300조씩 하루 만에 그렇게 증발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죠. 자, 아무튼 그쪽은 그쪽이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들어올 것도 다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상장되기 전부터 100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다운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총 100조 수준으로 했을 때 비싸니 싸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100조라는 수준에서 지나치게 또 너무 많이 상승을 보이면은 너무 과하다 어쩌다 하면서 오히려 또 공매도도 더 불러일으키면서 자극을 받을 가능성도 좀 높고, 반대로 또 밑으로 많이 또 내를 꽂았을 때는 저렴하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방향 다 너무 심리가 극과 극이에요. 오르면 오를수록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평소 대비 다른 종목 대비 더 강해질 것 같고, 내리면 내릴수록 또 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텐데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시세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일단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타이거 2차전지 섹터 ETF 상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일부터 2차전지 산업 ETF에 이제 LG화학, 기존의 LG화학이잖아요. LG화학을 LG엔솔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 상품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언급을 또 한번 드렸죠. 어제인 것 같은데, 이 ETF 상품들 편입되는 시점에서부터 편입이 되고 나서 LG엔솔의 시세가 좀 혹시나 처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ETF 상품의 움직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상품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직접적으로 뭐 뜯어서 분석을 해드리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면은 MSCI 지수 편입이 있죠. MSCI 지수 편입이 있고 3월 한 10일경쯤인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일정들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일정들 때문에 기존의 종목들에서도 사실 기존의 액티브 자금 쪽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포트가 바뀌고 전반적으로 리밸런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수급적인 교란을 계속 불러일으켰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너무나 많이 또 탄력을 잃게 하고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 주범이고 주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3월 달에는 우리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패시브 자금 대표적인 패시브의 편입이 마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여기서 현재보다 특별하게 더 큰 악재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껏 그동안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악영향을 주었던 이런 항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나 이런 시끄러운 상황들이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슬슬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또 뭐가 새롭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측을 하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예요? 일단 이렇게 일정적인 부분, 이때는 절대적으로 이때 편입을 해야 될 것이고, 금리 인상 이슈, FOMC 회의 일정 다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잡혀 있고 일정으로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 이슈가 이렇게 나올 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루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가 언제든지 생긴단 말이죠. 막말로 지금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조용해져가는 분위기인데 뭐 갑자기 그냥 포 쏴버려.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또 유가 폭등하고 전 세계 증시 또 폭락하고 영향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 요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과한 어떤 전망을 생각을 한다든지 또 너무 지나치게 또 보수적이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망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고요. 현재 잡혀져 있는 일정들과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의 분위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취해가고 전략을 구상해 나가면 된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여러분들 시세가 밀리기 시작하고 시장이 빠지면은 비관론자들이 막 날뛰어요. 내가 말했지 않았냐. 비관론자들은 항상 비관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내 말이 맞았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반대로 낙관론자들은 시장이 오를 때 봤지, 내가 말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시장이 오를 때는 낙관론자들이 계속 줄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빠질 때는 비관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빠질 땐 더 빠진다, 오를 땐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혼란을 입고 오른다니까 더 간대, 내린다니까 더 빠진대, 그러니까 자꾸 반대되는 매매를 하고 반대되는 선택지를 선택을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밖에 없어요. 스스로 본인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라는 표현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생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정말 잘해서 성공해서 경제적 여유, 자유,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거는 생계예요. 생계. 여러분들 생계가 달려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생계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냥 다 대충 누가 사라니까 사고 이렇다니까 이렇고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한번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또 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한번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더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기존 추천주들 뭐 대표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이라든지 재무적으로 정말 클린한 종목 몇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에 이 또한 뭐 외부적인 영향이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개별학자가 아닌 외부적인 데미지로 주가가 밀려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어제 또 일부 시청자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코멘트를 한번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같이 했으니까 영상 후반부에 담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존 전략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에 종목을 준비하기보다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냥 뭐 계절적 유행 어떤 질병 이런 걸로 최종 선언을 해가는 분위기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코로나 이전으로 점점 복귀를 해가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또 생기기도 생겼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 코로나 이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올라온 지표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들도 올라왔지만 사실 안 좋은 거, 이 빚이 따라왔죠. 빚도 그만큼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의 다양한 실적들은 한층 더 레벨업해서 올라와는 있지만 떨궈내야 될 것은 떨궈내지 못하고 혹을 같이 달고 올라온 상황인 거죠. 이제는 그 혹을 떼는 데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을 뗐을 때 지금 내가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코로나를 그렇게 끌고 안고 간다라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같이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패턴과 생활 유형, 그 다음에 다양한 모든 것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들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싹 다 판이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판이 바뀌는 것만큼 포트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사자?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테마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야 된다 이것보다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니라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포트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뭐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뭐 좋은 종목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때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1차 팬데믹이 이때 있었죠. 이때 당시 워렌 버핏이 1조 원 정도 손절을 했어요. 1조 원 넘죠. 1조 원 넘는 금액을 손절을 하고 1조 원 넘는 금액을 손절을 하면서 포트를 다시 구축을 했어요. 왜? 판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지수로만 이렇게 보면요. 이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가 지금 상황이 코로나를 끌고 오던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장이에요. 요 흐름이.
그렇죠? 물론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세를 만들어 준 거는 맞지만 어찌됐건 극단적인 부분과 극단적인 부분, 고점 찍고 유동성 회수의 가능성, 그 다음에 어닝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반영 되어 왔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유동성을 축소해 가는 과정,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데미지를 입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후시딘을 발라주고 상처에 후시딘을 좀 발라주고 데일밴드를 좀 붙여주던 거를 이제 상처가 다 나았으니 밴드를 뗀다 이거예요. 지금 밴드를 떼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또 다른 포트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니까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왜 시장에서 떠들고 시장에서 보이는데 그 얕게 보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투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시냐고요. 그렇게 시장에서 떠든 것만 가지고 돈 많이 벌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보다 한 수 더 뒤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코리아 서킷을 예시로 자꾸 들어드리지만 반도체 좋아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좋단 말 여러 가지 경제 방송이면 타 유튜브면 많이 듣죠.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디테일한 소 테마들이 있어요. 작은 테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이익이 발생할 것 같고 새롭게 지금 뭔가 신제품과 같이 더불어서 새롭게 퍼포먼스 있을 만한 그쪽이 뭐냐라고 하면 기판이었잖아요. 그 기판 쪽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며 하이닉스며 코리아 서킷 올라온 만큼 이런 그래프 그려줍니까? 못 그렸잖아요. 삼성전자 시세 보시면 못 가잖아요. 그만큼의 시세가 안 나타난다고. 신고가 못 갔잖아요. 반도체 좋다면서 왜 못 가? 그죠? 못 간다고요. 이건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그동안에 반도체 평균치도 못 미치던 그런 것들이나 혹은 아주 밸류적인 매력도 좀 컸고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컸고 또 신제품의 효과로 오히려 지금 새롭게 모멘텀이 붙어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 이때 당시 편입할 때 힘들었어요. 매수하고 나서 물려서 분할로 그래도 잘 사고 하니까 관리하고 나서 지금은 남들이 부러운 수익률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빠져도 우리는 현재 기준으로 추천가 대비해서 112%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안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장 올라오면 이거 버텼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가겠네? 왜? 어차피 얘는 실적이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사실 요 과정인 것 같아요. 요 과정. 딱 요거. 근데 앞으로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지금. 현재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될 종목도 있고 혹은 바닥에서 머리를 막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또 머리를 들기 시작했을 때 뭐 짧은 단타라도 좀 치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로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것들 그죠? 캠트로닉스 갭상승했을 때 일단 다 그냥 팔아치웠습니다. 요즘에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휘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번트만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번트만 지금은. 그래서 뭐 카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 단타로 그냥 얼마 안 되더라도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익인증 이미지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기존에 우리 회원님도 이런 프로텍 같은 종목들도 분할로 다 챙기고 KCC도 뭐 이렇게 다 챙기고 챙길 것들은 챙기면서 정리정돈을 좀 하면서 새로운 판을 다시 짜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 갈아엎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씩 방향을 좀 바꿔주고 있다. 왜? 시장의 이제 흐름이 바뀔 것이고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새로운 포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요것만 일단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심에서 여전히 저는 대형주 중에 탑픽은 오히려 삼성 SDI라고 계속해서 좀 꼽고 있고요. 뭐 이 종목을 갖다가 단타 치려고 들어간 종목은 절대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만큼이나, 사실 카카오는 좀 한풀 꺾였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이런 이익의 퍼포먼스를 가진 종목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몇 종목이나 되겠습니까? 이익의 퍼포먼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만큼, 몇 퍼센트, 항상 주식시장은 몇 퍼센트로 계산을 하잖아요. 숫자를 할 때 전년 대비, 뭐 전분기 대비 이렇게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 대비, 기준 대비 얼마만큼 이제 성장을 보였냐,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있냐, 이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40%대, 20년 대비 21년도 40%대, 그리고 22년도까지 또 50%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여러 가지 멀티플이라든지 다양한 밸류에 대한 기준들, 밸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금 LG엔솔이 아직 100%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차전지 산업의 전반적으로 부여받은 프리미엄 대비해서도 사실
저렴해요. 무조건 PER이 뭐 10배 이상이면 비싸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무튼 자꾸 SDI를 팔고 싶으면 이 이익 추정치만 좀 일단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진짜 삼성전자도 연중 최저점까지 찍고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고 1년 새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DI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하락, 지금 위치까지로 본다면 물론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의 시세까지 놓고 본다면 고점 대비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일 덜 빠진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 떨어진 종목이 아니고, 덜 떨어진 종목이라고 하지만 그 나쁘게 표현하는 덜 떨어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덜 떨어진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은 계좌를 좀 별도로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시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파란불 떠 있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팔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지고 볶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면 계좌를 따로 운영을 하시면 되죠. 중장기 계좌, 단기 계좌 별도로 운영을 하면 되지. 왜 자꾸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냐고. 회전율에 신경을 써야 될 종목들만 자꾸 시세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기회가 왔을 때만 그냥 툭 나눠 사놓고 알아서 탄력받을 때 딱 끌고 가고, 그땐 또 안 팔겠지. 그죠? 분위기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는 경우에는 또 안 팔겠죠. 그랬을 때 비중과 단가가 잘 맞춰져 있으면 추후에는 이제 상승 탄력 제대로 받을 때는 너무나 또 아주 맛있는 수익, 열매가 또 딸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러가지 타 방송, 저도 뭐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가지 벤치마킹을 좀 해보면요,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든지 정말 상위 1%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SDI를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또 지금 가격을 상당히 매력적이고 업사이드가 큰 가격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말을 못 믿는다면 그럼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전히 긍정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던 기존의 추천주들 리뷰 요청이 좀 있어서 코멘트를 한번 좀 드려볼 텐데, 일단은 밸류에 대한 매력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드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충분히 해당 사항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한번 이거 가지고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 종목들이 안 좋다, 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종목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목의 스토리가 됐든 밸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좋긴 좋은데 결국에 수급적으로는 붙어주지 않고 있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KC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을 좀 챙긴 종목이에요. 수익을 챙기고 지금 잔량이 좀 남아는 있어요.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에 지금 오히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주들도 안 먹히는 시장이잖아요. 이것도 대입했을 때 안 먹혀, 저것도 대입했을 때 안 먹혀,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을, 다른 플랜들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미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한바탕 챙기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16%대, 여기도 보시면 뭐 작게는 4% 5%도 있으시고 인증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다 날아갔어요, 파일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다 챙겼던 종목들이고, 프로텍도 마찬가지예요. 뭐 7%도 있고 10%도 있고 11%, 뭐 6%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일부 다 챙기고, 뭐 남아있는 물량은 좀 잔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사실 손해가 아닌 오히려 더 득을 보고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글쎄요, 들고 가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걸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여유로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여유로운 고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당장 극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밸류가 후공정 장비 중에 평균 PER의 절반도 못 미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고, 진짜 재무제표 제가 지난번에 다 뜯어드렸죠. 실적도 이번에 정말 잘 나왔고요, 역대급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재무제표 항목 을 하나씩 좀 까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을 좀 많이 보기도 하죠. 자본 대비 부채를 보세요. 굉장히 클린합니다. 굉장히 클린하고 그동안에 벌고 있는 그런 어떤 이익들이 실제로 돈으로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적당하게 투자와 증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좋아요. 좋고 진짜 싸다. 근데 지금은 진짜 싸도 못 가잖아요, 시장에서는. 결국에 시장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하지만 보유 매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우리 회원님들은 일단 일부 수익을 챙기고, 지금 나와 있는 매수가 딱 매수가보다 조금 더 위에, 매수가 정도 되네요. 31,500원 정도에 우리가 1차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익을 한번 챙겼고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략의 문제지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YM텍 같은 종목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런 구간에서부터 충분히 매력이 있었지만 지켜야 될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면서 좀 밀리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언급드릴 당시에도 3만 뭐 이런 후반대 이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한 34,000원 정도 전저점 부근까지만 여유롭게 시장 감안해서 여유롭게 손절가를 34,000원 수준까지 열어두고 그냥 편하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가지고 있는 고객사라든지 여러가지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이체한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도 분위기가 살아나고는 있는 상황이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도 잘 나와줬고요. 오히려 매출이나 이익 부분도 여전히 성장 추세도 좋고요. 350개 가까이 되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메이저 고객사들도 대거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금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 시세가 밀린다고 나쁜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명확하게 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보틱한 바인드를 빨리 좀 내려놓고 종목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빠른 걸 원하신다 그럼 단타를 내야지. 단타를 치셔야죠. 거래가 실려가지고 급등 나온 종목들 가지고 단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아닌 이상 좀 여유롭게 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 성격에 안 맞는, 내 성향에 안 맞는 종목이면 뭐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띠고 투자를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만큼 드릴 이야기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말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30분 가까이 떠든다라는 거는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 수업 시간에 보통 한 몇 분 정도 하나요? 뭐 50분, 55분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 5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말을 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말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시간들일 거예요. 하락한 거 대비해서 아직 뭐 절반도 회복을 못한 시장 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속도에 대한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만 더 내려두시고 뭐 단기가 됐든 뭐가 됐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낙폭이 좀 과할 때는요, 회전율에 신경을 쓰기보다도 이렇게 정말 저렴한 종목들, 맨날 하는 소리가 뻔한 소리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맞아요. 지금은 추후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딜 가나 다 그냥 뭐 지금 주식 비중 늘려라, 현금 두지 말고 종목 다 사라, 좋은 거 사라, 이런 거에 집중해 사라.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얘가 지금 뭐가 좋은지, 뭐가 어떻게 지금 어떤 점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제가 대신해서 수고를 덜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너무나 빠른 것만 원하신다면 그건 빠른 걸 할 수 있는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또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숙달을 하신 뒤에 빠른 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들은 이슈만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이슈를 보고 매매하고 기다리던 이슈가 있었는데 기다리던 이슈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손절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어떤 이슈가 한번 붙어줬는데 갑자기 이슈가 그냥 꺾여버려. 손절이죠. 물론 잘 됐을 때는 또 확률적으로 퍼포먼스가 크죠. 막 급등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예요, 결국에.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내가 또 리스크를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주며 뭐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한 종목들로 판을 좀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트레이딩을 좀 하셔라.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치 투자 관점으로 지금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지루하더라도 지금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트레이딩을 중간중간 겸해서 용돈벌이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답답한 시장일 수 있는데 요즘 뭐 주식시장을 또 많이 떠나고도 하시거든요. 굉장히 지금 떠나는 건 정말 미련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런 조정 제가 처음에 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나 일정적인 부분 다 짚어드린 것처럼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제가 거의 다 왔다라고 하면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점이 이제 거의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런 험난한 시장 여러분들 결국에 여기 발 담그고 있으면 이거 같이 지금 한 배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영상이 30분 가까이라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요 이번 영상에서 또 게릴라 이벤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이면은 뭐 편입만 하다가 좀 제대로 못 해보고 또 아쉽게 만기가 될 수 있으니까는 성함만 문자로 발송하시는데 성함 뒤
88 성함 뒤 88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 성함이 홍길동이다, 홍길동 88이라고 010-2291-2353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기존 44만원 30일에 44만원에 플러스 30일을 더 드려서 이렇게 총 60일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꼭 참여하시고, 오히려 보너스 드리니까 좀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리딩비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롭게 해서 우리 한번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